네, 다음 이슈 역시 새로운 폭로의 중심에 서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입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을 갖고 내용을 했는데 새로운 폭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과연 누가 전화를 했는지 이름을 밝히는 폭로를 하기도 했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29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첫 폭로를 했죠. 청와대가 KTN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 그 다음날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는 압력을 넣어왔다. 그리고 어제 적자 국채 지시를 자신이 다니는 목욕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려서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 비망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요.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기재부가 나보고 사건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담당자다. 그리고 부총리가 채무 비율을 제시하면서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 청와대가 국채 발행 보도 자료를 급히 취소하도록 요청을 했다. 이것은 내가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청와대하고 통화하는 거 직접 들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마치 이렇게 폭로하는 것 가지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학원 강사로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하는 것처럼 폄하하지만 나는 그런 뜻도 또 어떤 정치 집단이나 이익 집단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건데 즐겁게 제보하고 뭐 유쾌하게 영상을 찍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던 게 유튜브 영상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제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제 진심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몰랐습니다.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발당하고 뭐 법적 절차를 받고 그리고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느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먼저 나가서 용기를 내고 되고 싶었습니다. 기획지정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 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 기획지정부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작년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지금 계신 분 가운데서는 3분밖에 안 계십니다. 부총리님께서 39.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되는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채무 비율이 먼저 결정이 됐고 그 채무 비율에 맞춰서 액수를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유튜브에서 보는 모습과는 좀 사뭇 달라 보이긴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본인은 이제 공익제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공익제보자다워 보이지는 않지만 물론 먼저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이 고발을 했다니까 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부채 비율을 높이 만들어 놓아야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으로 조금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압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28조 7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한도에서 8조 7천억 정도의 한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세수가 결과적으로 20조 정도 더 들어올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적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었고 그것 때문에 기재부하고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뭔가 이제 지시를 내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나중에는 차영환 전 차관부죠. 전 차관부가 직접 지시를 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무적인 판단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그 정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이나 그 당시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은 이상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지금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유튜브 내용을 보더라도 본인 뭐 학원 광고 내지는 또 노이즈 마케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돈 없이 사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과연 저 사람의 말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의문스러워요. 또 하나 이제 저는 검찰에게 좀 말하고 싶은 거는 기재부에서 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이번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정도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은 사실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 이런 것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신뢰성을 갖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현 정부에서 이게 정권 말기도 아닌데 공무원, 현직 공무원 또 공무원을 그만둔 젊은이가 이렇게 폭로를 계속하는 거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뭐 제가 뭐 월요일 날도 청와대가 잘했다고 점수를 줄 수 없는 것도 어쨌든 이런 문제의 발단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일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건데 지금 이 사진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분 입장에서는 매우 악의적인 사진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판단에 매우 밝은 모습의 사진. 사실 이게 내용과 형식의 괴리거든요. 본인이 가장 크게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게 이 얼굴로 무슨 진지한 그런 제보를 하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코미디처럼 그냥 말 자체가 깊이 있는 말도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표정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하자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마지막에 물론 여당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조차도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제보자처럼 정말 이 정부가 말하자면 부채 비율에 있어서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 그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잘못된 행위고 단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지금처럼 좀 진지한 내용과 형식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그렇게 그냥 아무 말일 대잔치처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한번 그걸 해명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아쉬운 거고 또 하나 제가 뭐 서울시 부시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수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과연 5급 공무원들을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이 신재민 사무관의 발표하는 형식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들 옛날 분들부터 해가지고 조금 아는 편인데 아마 그 기재부 간부들은 경악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왜냐하면은 30대 전도 양양한 엘리트 사무관이 그 자리를 때려친다는 것도 그 이해할 수 없었을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행시 출신인데 행시 중에서도 재경직이고 재경직 중에서도 기재부 갈 정도면 진짜로 성적이 10등 안에 들 정도로.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문과가 이것저것 갈 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문과는 또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들은 갈 수 있는 최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갖다가 그렇게 때려치우고 그런 다음에 그 옛날에 모피아란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재부 출신들끼리는 또 그 재무부 출신들끼리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강한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로 대충 뭐 머리도 이렇게 빗고 그다음에 보니까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나와가지고 저런 형식으로 회사 일을 그러니까 회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폭로한다고 하는 회사도 것을 그럴진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이제 고위 간부들도 앞으로 정말로 말조심하고 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형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기재부 간부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비밀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뭐 전화 통화하는 내용 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넓게 보면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법문보다는 판례가 비밀의 그 폭을 좀 넓게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비밀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체가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예. 같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획재정부 이미지에는 그 전직 그 사무관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타격을 갖다 입힌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 예, 뭐 일단 공익적 내부 고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계속 지금 이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과 팩트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사실과 무관하게 정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라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과 팩트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근데 이게 그러면 청와대의 압력이냐 아니면 재정 논쟁이냐. 예. 만약 이거 재정 논쟁이라면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기재부가 정확히 좀 잘 계속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해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그 다음 해에 소위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신 사무관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국가 채무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예.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 한 정부에게 타격을 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자기들의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을 제가 봤을 때에 신재민 사무관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저는 김 전 부총리가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요. 또 하나는 그 청와대가 기재부 국장에 전화를 했다고 그러고 그 기재부 국장이 기자들한테 또 전화했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확인을 하게 되면 예.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 내용이 나올 테니까 저는 그런 사실과 팩트 확인 이후에 그 다음 조치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저는 참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사실은 정말로 수재였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그 재경부의 핵심 요직에 발탁된 그죠?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촛불 시위도 참여했대요, 자기가. 예. 근데 자기의 촛불 시위의 정신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뛰쳐난 거. 요즘 시기에 어떤 전형적인 젊은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솔직히 저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이 겁나요. 야, 요즘 젊은 사람 참 대단하다. 그 앞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김영주는 그런 건 안 보고 저 사람이 가르치는 달은 안 보고 저 사람 손가락만 보는 거야. 왜 웃으면서 얘기했냐?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제가 김영주 의원이 아까 김정주 씨 얘기할 때는 내가 사실은 빨리 그 얘기가 끝났으면 좋겠어라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왜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냐? 이거는 제가 볼 땐 김영주 의원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진지하지 못한 평론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사람의 얘기는 그야말로 적실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조금 진지한 게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런 지적 아니었습니까? 아까 제가 그 전에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참 무섭다. 예. 예? 그 어떤 문제건 그렇게 진지해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전국을 찌르는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지. 예. 야, 그 자세가 그게 뭐냐?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좀 잘못 보는 것 같다라는 거고 저 사람 얘기가 적실성 있는 얘기예요. 왜? 봐요. 그 당시에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돈 쓸 데가 많았어. 알잖아요. 민간 기업 월급까지 그냥 국가 돈으로 대줘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박근혜 정부 시기하고 겹치는 2017년도에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좀 축적해 놓자. 예. 국고를. 그런 생각이 당연한 말이고 이 사람이 그런 당연한 얘기가 바로 이 사람의 폭로 속에 흔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경제를 이렇게 전무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반성을 해야지 저걸 폭로가 무슨 진지하지 않느니 저 달을 보세요. 내 손가락 보지 말고. 예. 예. 김광덕 본부장 정리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을 들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서로 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고 막 반박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나와서 가끔 토론하면서 보면은
자,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공격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변호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또 다른 정권이었으면 또 어땠을까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동일잣대로 보려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아니라 동일잣대로 좀 한번 봐보려고 과거 다른 정권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람이 제보했으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보 이유가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가장 우수한 그래서 4년 만에 그만둔 것도 궁금한데 그거는 이 본질에서 그 두 번째로 밀리는 것 같고요. 가장 본질적인 거는 그때 왜 정부가 2017년에 굉장히 세수가 많이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왜 격자 국채를 이렇게 발령하려 그랬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에 보면 한 해석으로는 박근혜 정권에 이어지는 게 2017년이니까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을 이렇게 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과연 사실인지 이런 것도 의혹은 제기했지만 완전히 사실 여부가 정부는 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 말이 옳고 그런 걸 떠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국회도 논의할 필요 있다 없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의 국회는 상시국회라 해서 이런 사소한 게 나오면 전부 국회에서 소위를 열어서 다 그리고 상임위를 열어서 다 규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검찰이 이제 고발하니까 검찰도 조사를 하겠지만 수사를 하겠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판례를 조금 그러니까 잘못 쓰신 거죠. 지금 저게 내용과 형식의 괴리입니다. 아무리 적극적인 얘기를 해도 사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으니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게. 판례를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진지한 얘기를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좀 차명진 의원님. 판단을 좀 잘 쓰지. 아니 이분이 제 편드는 분 아니에요. 네. 저는 판례를 준 건대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노영희 변호사님 뭐 한마디 한마디만 짧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게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설명이 조금 우리가 쉽게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이백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또 어려운 단어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발행했다가 국채를 다시 되사오는 거예요. 바이백이라고 하는 걸. 그래야지 이제 시장의 그런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혼란이 좀 더 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한 달 전에 바이백 얼마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하루 전에 그 규모를 줄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국채의 그런 금리가 솟아올랐고 그것 때문에 기업이 좀 약간 혼란스럽다 이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벌어진 문제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첫 번째이고 저는 이 신재민 씨가 2012년도에 행시에 붙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익적이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서 올해 7월에 나오기 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것도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고 왜 7월에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그래요. 그 점도 궁금합니다. 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또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